제가 영어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조언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수동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 제가 수동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나요? 물었더니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수동태 특징 또는 활용법. 네, 제가 무릎을 탁 친 그 활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키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Old before new. 무슨 얘기냐면은 대화를 할 때, 글을 쓸 때 알고 있는 정보는 문장 앞에, 새로 나온 정보는 문장 끝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동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언제, 왜 사용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수동태, 능동태 전환 아주 자연스럽게 능동, 수동 전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동태 하면은 by 뭐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동태를 동명사로 사용해서 주어로 사용 시 by를 넣어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before new.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고려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all information before new information. 다시 한번 old information precedes new information. 청자와 화자가 대화를 할 때 둘이 알고 있는 정보, 미리 언급한 정보, 낡은 정보, 이런 것들은 먼저 문장 앞에 언급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정보는 문장 뒤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 like to study English at the coffee shop next to my house. 집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An old couple runs the shop. 노 부부가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신다. They are very friendly. 아주 친절하다. 나쁜 문장 아니죠. 그러나 이 문장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듣는 이, 읽는 이가 조금 더 편하게 듣고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I like to study English at the coffee shop next to my house. 우리 집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영어 공부를 좋아한다. I, you, my car, my house, your house. 이것들은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familiar, 둘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the coffee shop next to my house. 내가 영어 공부를 커피숍에서 하는 걸 몰랐죠. 이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문장을 만드실 때는 An old couple runs the shop. 노 부부가 그 가게를 운영한다. 이것을 the shop, 내가 말한 그 shop이 문장 앞에 올 수 있도록 the shop, the coffee shop is owned by an old couple. 내가 공부하는 그 커피숍, the coffee shop 먼저 나오고 수동으로 바꿔서 is owned by an old couple. 그 가게가 누가 운영해요? An old couple. 아주 귀여운 노 부부가 운영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뒤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very friendly. 여기서 they는 뭐예요? 바로 새로 언급한 그 새로운 정보 an old couple, 노 부부,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읽는 이, 듣는 이에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아심에서 얘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Every Saturday, my daughter goes to the library near her house. The city built it in 1988. A new library is planned to be built next year. 나쁜 문장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예쁘게 좀 자연스럽게 누굴 위해서 듣는 이, 읽는 이를 위해서는 똑같이 Every Saturday my daughter goes to the library near her house. 그러면 library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새로운 정보예요. 그러면 the library was built in 1988 by the city. The city is planning to build a new one next year.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좀 편해요. 듣기도 편하고 또 읽기도 편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지시면 된다는 것.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수동태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가 언급된 서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더라든지 또는 my라든지 이렇게 한정사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he door was locked. The door was locked. 야, 문 잠겼던데? 이것을 a door was locked. 좀 이상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이 잠겨져 있었다. 이상하거든요. The road is being repaired. 아, 그 길 지금 수리 중이야.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수리 중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A road is being prepared. 이거는 문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더 정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A window is left open. 야, 창문 하나 열렸네. 그 많은 창문 중에 여기서 어는 불특정한 윈도우가 아니라 하나의 창문이 지금 열려져 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수동태 잘 보세요. 예문들 거의 다 더, my, his 어떤 특정 알고 있는 것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old information before new information.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all information before new information 이것은 information structure 어떤 단어가 먼저 오고 어떤 단어가 문장 끝에 오는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것. 이거 외에 topic vs comment 또는 focus vs background 또는 topicalization 또는 if clause 강조하는 구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ld, before, new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 information structure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되는지 어떤 것을 주어로 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서 능동, 수동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 연습할 때 주의할 점 또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Many people like Professor Kang. Many people like Professor Kang. 수동 Professor Kang is liked by many people. Professor Kang is liked by many people. 이처럼 기계적으로 능동을 수동으로, 수동을 능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앞에 어떤 말이 나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모였네. 그 많은 사람들이 프로페서 강을 좋아해. 그럴 때는 many people. This is the old information. So, the many people like Professor Gang, which is a new information. 이 첫 번째 능동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요. 그러나 앞에 Miss Professor Gang,
강 교수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 뭐지 요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he's new and he published a lot of articles. He came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so on and so forth. 그렇게 했을 때는 Professor Kang is liked by many people because Professor Kang is the old information and liked by many people will be the new information. 능동, 수동,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언급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이거 영작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to interview people. I don't like to interview people.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자지요. 근데 요즘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있지요? 너무 힘들어. I don't like to interview people. 능동이에요. 그러나 Oh my God, I don't like to be interviewed anymore. 나는 유명인이에요. 근데 인터뷰하기 너무 싫어. 인터뷰 받는 것이 너무 싫어. 이것은 수동이에요. 어떤 문장에 주어, 목적어 바뀌어서 능동이네, 수동이네 있습니다. 그러나 to 부정사에서도 능동, 수동이 있다는 것. 이것도 염려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동, 수동, 단순 문장만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문장도 전환 연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 mom asked me to call you. My mom asked me to call you. 저는 이렇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그 단어, 문법 용어를 사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5형식이 아닌가요? My mom asked me to call you. 이것 또한 수동으로 바꾸는 연습. I was asked to call you. I was asked to call you. I was asked to call you. 이런 복잡한 문장도 꼭 전환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각 동사도 마찬가지죠. I saw him leave at 5. I saw him leaving at 5. 이것을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e was seen to leave at 5. He was seen leaving at 5. 투부정사보다는 ing형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동일 때는 He was seen leaving at 5. 투부정사 사용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또한 연습한다는 것. 타역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조금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teacher made me repeat the story. The teacher made me repeat the story. 선생님이 내 얘기를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이것은 수동으로 바뀌게 되면요. I was made to repeat the story.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역동사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언제일 때, 능동일 때만. 이것이 수동으로 바뀔 때는 I was made to repeat the story. made 대신에 forced. I was forced to repeat the story. 다른 예문 The doctor made me wait for 2 hours. The doctor made me wait for 2 hours. 의사 선생님이 나를 2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다. 수동 I was made to wait for 2 hours. I was made to wait for 2 hours. 이처럼 능동과 수동에 약간 문법적인 변화가 있으니 이것은 꼭 알아두시고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으로 수동태를 공부했을 때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다. 그러므로 by 누구누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명사를 사용해서 수동태로 주어로 사용했을 때는 뒤에 by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항상 보람 있는 경험이다. 동료들이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being appreciated by colleagues. 누구한테? 집안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들한테, 학생에게? No, 동료들에게 being appreciated by colleagues is always a rewarding experience. 훌륭한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훌륭한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Being taught by a great mentor. Being taught by a great mentor is a helpful experience.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멋진 일이다. 사랑하다, 능동, 사랑받다, 수동. Loving 하는 것 and being loved 수동. 어떻게?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is a wonderful thing. It's a wonderful feeling. Loving and being loved unconditionally is a wonderful thing. 여기서 조금 이것은 그 좀 포괄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주어로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뭐 넣으려면은 by parents, by family 넣으면 되는 거죠. 칭찬을 받는 것은 항상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being praised, being praised, 칭찬을 받는 것, being praised, 누구? by others. 이거는 칭찬받다가 보통 남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by others는 option. You could use it or not. It doesn't really matter. Always makes me smile. Being praised always makes me smile.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being judged 마찬가지로 by others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being judged can be hurtful 또는 can hurt 동사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being judged can be hurtful 이처럼 수동태 그것도 being pp를 사용해서 주어로서 문장을 많이 만드는 연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수동태 감을 확 정말 수동태 감, 그 느낌이 확 오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주어로 사용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아웃풋이 make it better.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고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댓글란에 영작할 수 있는 문장들 올려놓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